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조성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에 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민간 투자자 제한 공모 내용을 2달 만에 대폭 바꿨는데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축구장 100배 크기의 대규모 인공섬인 마산 해양 신도시. 창원시는 지난 8월 말 국제 비즈니스 시티를 조성하겠다며 복합 시행자를 공모했는데 2달 만에 갑자기 공모 지침을 바꿨습니다. 당초 일반 상업지역 16.7%, 준주거용지는 38.9%로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었는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거나 상업지역 면적이 계획된 비율을 초과하면 평가에서 최대 40점을 감점하도록 했었는데 이 기준도 없앴습니다. 사업 제한 범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좋은 안을 제안받고자 변경 공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돈이 되는 상업시설을 대폭 확장한 사업 계획을 제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당초 공모 계획이 없는 주거용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제안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민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 용의도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정말 우리 창원시 어떤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마산 해양 신도시 조성 사업은 약 2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제출 기한이 내년 2월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도 창원시가 갑자기 중간에 공모 계획을 바꾼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본격적으로 철새 남하가 시작됐는데요.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에서는 철새 서식지에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잿빛 날개와 긴 목, 제두루미가 창원 동읍의 들녘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10여 마리가 월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남저수지 인근 들판은 겨울 철새들의 먹이터, 제두루미가 머문 곳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정지 바로 옆에서도 과거 제두루미의 먹이 활동이 꾸준히 관찰됐습니다.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해 창원시가 문혼으로 두기로 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기존 산업단지 때문에 서식지는 이미 좁아진 상태인데 이곳에 산단이 새로 들어서면 서식지는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제두루미가 반경 최소 500m를 확보해야만이 먹이터로 활용 가능한 곳이라고 한다며 산단에 의해서 반경 1km 정도가 먹이터로부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낙동강 유역환경청도 산업단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창원시는 농지를 전용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이 일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가늠할 민간심의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서면으로 모았는데 양쪽이 비등하다고 경상남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가운데 서식지 보호를 둘러싸고 개발과 보존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밀양시 초동면의 한 재활용품 분쇄 공장에서 불이 나 1,300여 제곱미터의 공장과 기계류 등을 태워 2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 대가 출동해 4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고 직원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에 탄 재활용품들을 굴삭기로 옮겨가며 잔불 정리를 하고 있고 진화가 모두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안전지수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중간 수준인 2등급에서 4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전국 안전지수 평가에서 경상남도는 교통과 안전사고, 자산 감염병 분야에서는 2등급을 받았지만 화재 범죄 분야와 자연재해 분야는 각각 3등급과 4등급을 받았습니다. 각 시군별로는 밀양시와 의령 남해군이 화재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밀양시는 교통 분야에서 함안, 하동, 합천군은 자연재해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역사관 건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역사관 건립이 추진됐었는데요. 1년도 안 돼 예산 부족으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위안부 관련 자료들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아 마련한 위안부 인권평화 교육장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영화 상영이나 또 이런 어떤 간단한 체험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공간만 확보됐을 뿐 전시물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각종 문헌이나 기록물, 생존 할머니들의 증언 기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위안부 관련 기록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역사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위안부 역사관은 부산과 경기 등 전국 4곳, 경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7%의 위안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역사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경상남도는 역사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이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1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검토는 된 바 있었지만 12년 이후로 그 뒤로는 된 건 없었습니다. 경남의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는 지난 2013년 비극의 역사가 젊은 세대에 전해지도록 역사관 건립에 써달라며 전 재산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밤부터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가을비가 지나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한낮엔 조금 선선해집니다. 19도 안팎으로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지나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많게는 100mm 가까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아침엔 내륙에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 11도, 밀양 7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엔 김해 22도, 창원 19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 예보가 들어와 있는 만큼 낮 기온도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또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남해군이 내년까지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채무 제로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저 산업을 선도할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하만 승마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합천군의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17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제31회 진영 단감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 동안 가요제와 선발대회 등이 이어집니다.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는 사천에 본사가 있는 SPP 조선에 대한 매각 작업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SPP 조선 채권단은 오늘 16일 SPP 조선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인수 의향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PP 조선은 파생 상품 손실과 계열사 투자 실패로 영업외 손실 1조 2천억 원을 기록해 지난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으며 사천과 통영, 고석에 조선소를 두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으로 매달 수십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청년 유니온의 2015 청년 일자리 의식 조사를 보면 취업 준비 비용으로 매달 50만 원 이상 쓸 것으로 예상한 응답 비율이 33%로 나타났습니다. 40에서 50만 원 사이가 23%, 30에서 40만 원이 21%를 차지해 4명 가운데 3명이 매달 30만 원 이상 지출을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